안녕하세요, 모찌입니다. 제가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밥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왜 맨날 카메라만 켜면 저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부러 저러나? 사료를 아닥아닥 씹는 소리가 들어가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혹은 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해볼까 하고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생각과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자영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혹은 연봉 협상 결렬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때가 많죠. 옆자리에서 매일 마주봐야 하는 새끼가 너무 혐오스러울 때 9시 출근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종용하면서 6시에 칼퇴근하면 뒤에서 개지랄하는 마치 이 회사가 자기 소유인 듯 사장님 빙의해서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며 가스라이팅하는 상사, 그리고 그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꼰대들이 가득한 집단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끌어오를 때, 물론 9시 출근이면 저도 8시 반까지는 회사에 가서 업무 준비를 미리 하는 젊은인데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오기를 바라면서 업무량과 상관없이 퇴근 시간은 늦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입사할 때 받은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까지 짬 처리당하고 있는데 내 고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당연하게 여길 때, 그렇게 개고생해서 받은 월급이 200달러일 때, 월급날 기분 좋게 출근을 했는데 퇴근할 때 잔고를 보니 여기저기서 다 빠져나가고 50만 원이 남았을 때, 그 50만 원으로 남은 한 달을 버텨야 할 때, 지친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집을 가는데 회사에서 집까지 2시간이 걸릴 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도로에 버리게 되는 것 같은 허탈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돈 받고 일하는 거지?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야간 알바하면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데? 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알바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많이 늘어났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예전처럼 첫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해봐야 진짜 뼈만 남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게 돼버렸죠. 내 몸 갈아서 일하다가 진짜로 몸에 문제가 생기면 토사구팽 당하는 이 나라에서 뭐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회사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은 겁나 많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야근하고 주말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회사를 다닐 바에 알바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잠시 취준하는 기간에 혹은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하던 알바보다는 그래도 회사에서 물경력이라도 쌓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상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상위권에서 머무르는 천재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이 가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하는 일은 경력으로도 쓰지 못할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를 하면서 받는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이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는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는 회사의 불만이 최고점을 찍을 즈음 유튜브 보니까 이 사람은 퇴사하고 쇼핑몰로 월 1000을 버네? 저 정도 쇼핑몰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근본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때부터 퇴사하면 해야 할 리스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네이버 스토어 오픈하기, 판매할 상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동대문 사입하는 방법, 사입 용어 등을 공부하죠. 그리고 쇼핑몰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마치 내 미래인 것처럼 희망찬 꿈을 그려나갑니다. 핸드폰 어플로 디데이도 적어놔야죠. 퇴사 디데이. 그렇게 퇴사하는 날 짐 정리를 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도 잘 지내는 동료들이 있고 나름 괜찮은 회사였다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것이고, 정말 최악인 회사였다면 속이 후련하겠죠. 내일부터 저 꼴보기 싫은 얼굴도 안 봐도 되니까. 퇴사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공기도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더 상쾌해요, 진짜. 과거 인연들을 청산하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다 보면 집에 도착하는데, 매일 보던 집인데도 고등학생 때 시험 끝나고 일찍 집에 온 날처럼 조금 들떠요. 그렇게 내가 목표를 적어놓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퇴사하고 일주일은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휴식일로 정해놓고 늦잠을 실컷 잡니다. 사실 퇴사하고 2-3일은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출근 시간이 되면 기똥차게 눈이 자동으로 떠져요. 기분 전환하러 쇼핑하고 카페라도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 놀랍니다. 아니 내가 평소에 일하고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 돈이 많아서 노나?
휴가를 냈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면서 스타벅스 가서 노트북 켜놓고 사업구상을 찌끄려 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퇴사 후 한 달이 되어가면 스멀스멀 조급증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쉰다고 해서 내 친구들도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일 낮에 나랑 만나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면서 돈을 까먹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만 가는데 나는 퇴사한 날부터 고여있는 아찔한 기분. 설상가상으로 퇴사 전에 봤던 퇴사하고 창업 후 돈 잘 번다고 성공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가 폐업 브이로그를 올린 걸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또한 퇴사나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고요. 아차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 알고리즘에는 핑크빛 성공 이야기가 아닌 퇴사하고 후회하는 내용들, 사업하고 망한 이야기만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거 시작은 해보자며 어찌저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토어도 열었는데 문의 연락 오는 건 전부 광고 대행사에서 걸어오는 땡땡 대표님이시죠? 라는 말들 뿐. 판매 건수 5건, 5건 모두 지인 및 가족 판매지만 이걸로 리뷰 쌓이고 하면 조금씩 일반 고객이 생길 거야 라며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계속 적자를 보며 판매를 이어가지만 첫 달이 지나고 더 이상 새로 구매해줄 지인도 가족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퇴사썰이나 창업 이야기를 영상으로 많이 남기지만 항상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1프레임, 짧은 순간만 보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버리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해서 월천 번다는 사람들 수익 통장 실제로 보셨나요? 그 사람이 딱 한 번 월천 벌고 마치 매달 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아예 월천을 벌어본 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 말만 믿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만큼 신뢰할 수 있나요?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정말 본인이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 확실하고 나는 죽어도 한 번은 해봐야겠다 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퇴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사 온 지역에는 제가 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가 아예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일을 찾아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면 진짜 월 5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할 정도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막상 연봉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딴소리를 하면서 나중에 뭐 어쩌고 성과가 나면 더 올려준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반 자의반으로 자영업을 선택했는데 저는 회사를 다녔어도 결국 창업을 하긴 했을 거예요. 확고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시작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회사가 있고 다닐 수 있었다면 저는 회사를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제 면접 썰을 보면 합격한 회사들이 전부 그냥 최악의 조소기업들만 있어서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나 혼자 일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자영업이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SNS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의 내용이 회사에서 본인이 한 달에 벌어오는 매출이 몇천만 원인데 이 정도면 혼자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를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수익이 현재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하던 생각이 내가 일해서 회사가 버는 돈을 생각하면 이 월급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면 지금 월급에 공이 하나는 더 생기겠다라고. 근데 이게 참 큰 착각인 게 회사 소속이 아닌 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회사에서 매출 올리면 내가 벌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회사의 능력과 네임밸류에 붙어서 낸 결과거든요. 뭐랄까 내 능력이 1이라면 회사는 악마의 열매 같은 거예요. 내 능력을 1에서 10까지 이끌어내는 내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빨리 깨달아야 시간과 돈을 덜 낭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한 달에 월급 5, 600만 원 받고 성과금 1000만 원씩 받으면 그게 다 본인의 능력 같지만 사실 그건 회사의 능력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가 있는 것이지만 나 하나 빠진다고 회사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이니까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다행히 빨리 성장한 편이라 지금은 그래도 예전 월급보다는 조금 더 벌고 있지만 자영업이라는 건 오늘 장사가 잘 돼도 내일 망하면 결국 또이또이거든요. 이번 달 대박 쳐도 다음 달 쪽박 칠 수도 있고 진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운이 아무리 좋아도 하는 놈이 가져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 안 된 놈은 운이 찾아와도 찾아온 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 반대로 정말 똑같이 해도 될 놈들이라고 운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뭐든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더라도 놀고 먹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객이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계획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수입이 빵원이고 스토어 방문객이 0명이고 내가 뭘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가 원래 계획한 일을 꾸준히 계속 밀어붙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들이 폐업하고 회생절차 밟고 공장 일부를 닫거나 모급 휴가 돌리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런 뉴스가 뜨기 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아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뭐 대한민국 경기가 언제는 좋았냐마는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2 IMF가 아니냐 할 정도로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자영업의 문제는 저처럼 본인 자본금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시작한 분들도 있거든요. 가게를 임대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도 없어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그리고 회사원이 받는 월급 500만 원이랑 자영업자가 버는 500만 원에는 차이가 있어요. 일단 4대 보험을 회사와 반반 나눠서 내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100% 본인이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도 당연히 버는 만큼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꽤 크죠? 같이 나눠줄 회사가 없으니까. 그것 외에도 부가가치세 내고 종소세 내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게 결국 내 순수익인데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세금 때문에도 골머리입니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거면 100% 세무사 믿고 맡기는 건데 이런 흉흉한 세상에 사람을 믿는다고요? 온전히? 저는 못해요. 그리고 돈 2, 300 벌면서 세무사 맡기면 그 비용만큼 더 팔아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버는 금액이 커져서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맡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회사는 나를 뽑아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책 없이 창업했다가 돈 잃고 시간 잃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할 때 회사가 나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20대에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20대는 넘어져도 20대, 늦어도 30대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40대만 넘어가도 넘어지는 순간 가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안전성을 생각하면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 정말로 꼭 하고 싶다면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자영업 전에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직원으로 경험을 해보세요. 유튜브로 맨날 밤마다 보고서 본인이 이제 반 전문가라면서 허황된 소리 늘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것 같아요. 고꾸라져도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물론 제가 살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유로운 영혼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건물 하나 증여받아서 그 건물에 있는 상가 하나에 내 가게를 차린 분들만 자유롭게 워라밸 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비빌 언덕 없는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해야 돼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계속 일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근데 그 자리 잡을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가끔 보면 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픈하고 그마저도 휴일이 아닌데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을 보면서 저렇게 워라밸 챙기고 놀 거 다 놀면 망하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망해요. 얼마 못 가요. 일이 없어도 지방령 마냥 내 가게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어디 자꾸 손님 없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올 손님도 놓칩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알아요. 저기 일 안 하는구나.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거였으면 저는 주변 상권에서 비슷한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빠르게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늦게 닫을 거예요. 진짜 사활을 건다는 느낌으로 시작해도 모자라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이렇게 개처럼 일했는데 손님이 안 좋은 리뷰 남기면 진짜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죠. 매일의 주문량과 리뷰에 따라 달라지는 기분은 진짜 조울증 환자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회사는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그곳을 나오는 순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내 손으로 만든 회사나 브랜드는 내가 성공하고 이룬 만큼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원으로 부자 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거나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닌 이상 자수성가해서 회사원 월급으로만 부의 추월차선을 탄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걸고 베팅하는 기분이 들긴 해요. 안전하게 지금처럼 평생 살다 죽을 것인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천장도 없는 곳에서 내 능력을 시험해 볼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타인에 의해 잘리거나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친한 지인이나 저희 언니만 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애 낳은 여자가 애 낳기 전처럼 일할 수 있는 회사?
거의 없어요. 애를 낳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또 너무 자주 아픈데 내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너무 갑자기 자주 쓰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은 무슨 죄예요. 돈을 똑같이 받는데 옆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휴가 쓰면 그날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결국 대부분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애가 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이 생기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된 애 엄마가 괜찮은 곳에 다시 재취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할 생각은 없고 가지치기로 더 넓혀갈 생각인데 어쨌든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은 대폭 줄겠지만 어차피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꾸준히 영업을 지속하고 나중에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 다시 본업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크게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면 회사를 다니면서 여윳돈을 마련해놓고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년 후 자금이 모였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일을 정말 원한다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게 도피성으로 몇 개월 준비해서 시작하면 후회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회사는 꽉 붙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지옥입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은 밝고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게 자영업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제가 어떠한 말도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현재의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에 목표했던 부분의 절반 정도는 이루셨을까요? 봄이 찰나에 지나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원하시는 바를 쟁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작고 비루한 채널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